안녕하세요. 이달국어 다래쌤입니다. 2024 고2 용모 출제되었던 현대소설 늙으신 어머니 향기라고 하는 작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 좀 짚어드리고 본문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이 소설에서 좀 되게 중요하게 대신에 출제될 포인트는 1인칭 서술자의 시각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설 초반부에 시작할 때 엄마가 삶의 태도가 바뀐 걸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이게 객관적 진술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인식, 내가 엄마를 바라볼 때 우리 엄마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어 라는 이 진술이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인식이다라고, 주관적이라고 하는 요 인식이다라고 하는 게 내신에서는 아마 학교쌤들께서 빼놓지 않고 출제하실 만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엄마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 가족을 위해서 그저 희생하고 스스로는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어때? 세상에 그냥 이 할머니가 아주 그냥 막 생에 대한 집착 욕망이 막 강해가지고 밥 굶는 걸 그저 견디지를 못하고 조금 아픈 걸 견디지 못하고 아주 그냥 저 할머니가 다 됐어 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엄마의 모습을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답게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은 어때? 저렇게 욕심 많은 할머니가 다 됐어라고 숭고한 모습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내가 엄마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를 바라보는 이 태도가 바뀌는 거를 후각, 감각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내거든요. 이게 우리 엄마 과거는 굉장히 숭고했어 라고 하는 걸 우리 엄마는 과거에 그렇게 향기로웠는데 라는 진술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저 밥 굶지 말아야 되고 그저 자기 조금 아픈 것도 못 견디고 세상에 저렇게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한 할머니가 되어버렸어. 심지어 냄새도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 역겹다는 말이 정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를 내가 엄마한테서 느끼는 냄새의 변화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거와 현재 그렇게 대비적으로 진술이 나오게 되고요. 이 대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출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해. 우리 엄마 왜 저렇게 냄새가 나게 됐을까? 했을 때 그 시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시점이 엄마가 냄새가 나게 된 이 시점이 엄마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이 사실은 나에게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변화 시점인데 엄마가 변화하는 시점이 엄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요. 보게 되면은 내가 앞가림하면서 살게 될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가림하게 되면서 살게 됐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엄마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의존하고 엄마가 필요한 게 조금 덜해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엄마가 더 이상 향기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나의 독립성이 심해지는 건데 엄마가 이제 도시로 나와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시는 거죠. 볼게요. 여기서 엄마가 향기롭다고 할 때는 어머니가 나를 양육해요. 양육하고 나의 생존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로 오게 되면은 이제 엄마가 나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를 모신다. 그러니까 부양하는 그런 처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처지가 바뀌면서 내가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건지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엄마가 나를 양육할 때는 내가 엄마 아니면 나 죽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내가 어른 돼가지고 와이프랑 살면서 이제 엄마 없어도 살아도 되고 심지어 이제 엄마를 내가 모시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엄마한테서 냄새가 난다? 라는 인식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이제 아내가 됩니다. 이제 나의 아내가 어머님 냄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부 갈등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어머니랑은 갈등을 그래서 빚어요. 어머니랑 갈등을 빚게 되고 약간 이게 는이라는 화살표가 조금 기호가 좀 막 정확한 것 같진 않은데 아내에게는 그러니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엄마 냄새나 하면서 동조하죠. 이런 이 나의 상반된 태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에서 지금 내가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 아내 편을 들고 엄마랑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엄마가 더 냄새가 나.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역겨운 냄새가 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엄마에 대한 나의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인 것을 감각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엄마 냄새나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뭘 이해로 이제 비롯되는 나의 반응인 거고요. 뭘 이해로 인한 감각적인 반응이 냄새나 이거잖아요. 요거였는데 이제 이게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딱 본문에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제목에 뭐라고 나오냐면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라고 나왔잖아요. 젊은 시절의 이 엄마의 향기가, 이거는 과거의 엄마의 젊은 거고요. 이 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늙으신 어머니 향기니까 엄마 이미 늙었어. 엄마 쿰쿰한 할머니 냄새가 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엄마한테서 향기가 나라고 내가 이제 다시 인식하는 것은, 재인식을 하는 것은 내가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향기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인식 변화를 감각적인 어떤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갈등도 아마 학교생들이 내신을 내신다면 빼놓지 않고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어머니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아내와의 갈등, 그리고 나의 갈등,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아내와의 갈등이나 나의 갈등이나 원인은 똑같아요. 원인은 물 이해고요. 이 물 이해를 지금 두 사람 모두 냄새나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가 아까 빨간 이 날아가는 펜으로 필기해드렸는데, 엄마랑은 갈등을 빚으면서 아내한테는 동조하는 나의 태도의 차이도 좀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필기로 넣어놓진 않았습니다만, 이 아내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 원인을 엄마가 아내와 갈등 빚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 아내가 가출을 하잖아. 가출하는 게 갈등인데 결국에는 왜 가출했는지 몰라. 근데 나와 아들이랑 갈등을 할 때는 알아요. 알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엄마 냄새나요 라고 하는 건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든요. 안 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게 다예요, 사실은. 이 소설에서 그냥 짚을 만한 거 이게 다여서 이걸 난 사실 뭐 해설을 할 게 있나? 하고 안 찍었는데, 네, 지금 찍고 있고요. 지금 서술상 특징 혹여라도 이제 좀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이고요. 이게 나가 엄마를 사실은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이란 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요 인물에 대한 관찰 괜찮아요. 관찰 괜찮은데 시점은 주인공 시점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엄마를 바라보는 나의 인식의 변화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인 게 맞아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이 인물, 그래서 어머니 사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엔 뭐 가출도 있을 테고, 뭐 엄마랑 살아가면서 있는 어떤 일들,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이 나온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뭘 이해해서 이해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열거하는 거는 엄마가 생에 대한 집착을 하는 부분에서 나와요. 감각을 열거하는 건 어머니의 냄새가 무슨 냄새 이러면서 엄마한테서 나는 냄새를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여러분들 진짜 시골집 가면은 청국장 냄새가 나는 쿰쿰한 그 냄새? 약간 정말 제가 지금 표현을 할머니 냄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할머니 집 가면 나는 쿰쿰한 시골 냄새 같은 그런 냄새를 쿠릿쿠릿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열거해서 되게 감각적으로 현실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상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과거와 현재를
그래서 과거에 엄마가 나를 희생해줄 때는 향기로워. 근데 지금 내가 엄마를 부양해야 될 때는 엄마한테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의 차이가 과거와 현재의 대비로는 이제 조금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진술 중간중간에 음성 상징어 쓰이는 것도 굉장히 그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각의 대비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의 냄새는 향수, 아내의 향수 냄새, 라벤더 향수 냄새. 그래서 엄마의 냄새를 향수 냄새로 덮으려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각에 대비되는 것도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마와 나 사이의 갈등을 이제 마지막에 그 중략 뒷부분에서 대화를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출제가 될 만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게 내 심장을 쿡 찌르는 말을 하잖아. 이게 너를 결국에는 키우느라서 고생하면서 나는 거야 그게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딱 깨달으면서 말주름에 쭌쭌쭌쭌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깨달음의 순간을 부각을 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사실 설명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네, 본문 빨리 가볼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엄마의 현재지, 그치? 그래서 엄마의 현재는 지금 어때? 생에 대한 집착이 겁나 심해. 근데 엄마의 젊었을 적 어때? 과거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의 삶은 막 되게 궁핍하고 인종이었는데 그게 아름답고 강한 존재다. 그래서 막 겁나 예찬하고 막 엄마 너무 숭고한 모습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과거에 대해서 엄마를 바라보는 거. 현재는 지금 엄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달라진 것이다. 엄마의 변화를 나의 시점에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달라짐. 그래서 엄마가 지금 냄새가 나게 됐어. 막 이런 냄새 이제 열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엄마의 냄새를 나 이제 역겹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 엄마의 냄새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엄마의 냄새가 역겨워.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인식이 달라진 것. 인데 지금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그냥 엄마가 달라졌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엄마의 냄새를 이유로 지금 집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인 거죠. 갈등을 하고 이제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죠. 나의 노력이야. 그래서 엄마 안 모실게. 안 모시면 되잖아. 라고 이제 아내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이 지나가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아내가 나 어머니 너무 힘들어 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대화를 통해서 엄마와의 갈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거, 변화에 대한 나의 인식, 그리고 아내의 반응, 엄마와 나의 갈등, 요 정도로 이렇게 장면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다시 보게 되면은 어머니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하는 게 벌써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거,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거 참지 못해. 노인정에서 점심 먹기 çok 부실하면은 집으로 와가지고 밥통부터 찾는 거야. 그래서 항상 밥이 있어야 되고 밥이 없으면은 내 와이프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그래서 지금 여기 앞부분을 뭐예요? 배고픈 거 못 참는 거. 그 다음에 또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막 엄살을 떨고 그냥 막 주사 맞으려고 하고 그래서 항생제 맞는 거 안 좋아요 해도 우리 엄마 말도 안 듣고 막 고집불통 할머니가 된 거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머니가 지금 아픈 것 배고픈 걸 참지 못하는 모습을 예시를 들고 있죠. 그래서 노인정에서 밥이 부실한 날은 뭐 이렇게 밥통부터 찾곤 했다. 이런 것도 사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병원에 간다. 뭐 이래서 조침을 듣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다 사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머니의 지금 상황, 어머니의 어떤 현재 생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모습을 이제 부각을 하고 있고요. 젊었을 적으로 하면서 이제 회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 않았어.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니 왜 자꾸 웃게 되냐면 이 나가 되게
너무 불효자식 같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우리 모두 자식들이잖아. 뭐, 사람이 자식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뭔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약도 잘 안 먹었어 하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아프거나 배고픈 걸 찾지 못해는 현재 모습이랑, 과거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배고픈 거 잘 참고 약간 잘 참았어. 자, 계속 할게요. 몸살이 나서 이런 게 음성 상징어거든요. 꿍꿍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 이런 게 엄마의 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죠. 자주 보았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전혀 돌보지 않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있으면은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이 이제 어머니의 희생이잖아요. 엄마의 희생하는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어. 그걸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는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 그래서 인종이 참는 거죠. 인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죠.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번거충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는 되게 한심한 사람인 거야. 아빠는 한심한 사람이고 엄마는 희생하는 사람이어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엄마의 희생 덕분이었어.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도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야 라고 해서 그냥 예찬적으로 막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달라졌어. 그래서 왜 달라졌지? 언제부터 달라졌지라고 어머니의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좀 생각을 한 게 냄새가 난 것 같다. 좀 더 정확히 따져보면은 엄마가 도시로 나와가지고 며느리와 함께 시작 살게 되면서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 고부 사이가 이제 갈등이 심해질 때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요런 음성상징어인데 긍정적인 거 아닌 거 아시죠? 냄새 나, 참을 수 없이 냄새가 나네? 하고 이제 그 냄새를 내가 분명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무슨 냄새는 지금 열거를 하는데 열거를 통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그 군내라고 하죠. 여기 있죠. 군내, 시지근한 냄새, 코코한 냄새, 고리고리한 냄새, 막 짭조름한 냄새, 비린내, 막 이런 어떤 냄새, 쿰쿰한 약간 음식 냄새나 공간의 냄새가 엄마한테서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의 냄새 뭐라고 인식하는 거야? 역겹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원래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 원래는 너무 향기로웠는데, 우리 엄마 냄새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가고 엄마 냄새가 역겹네? 라는 건 사실은 나의 인식, 엄마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가 저런 식으로 엄마가 옛날엔 향기로웠는데 지금은 코코마 할머니 냄새가 나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머님 너무 냄새나요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아내가. 그래서 가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반감, 둘 사이의 갈등을 표면화하는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갈등을 조금 무마하기 위한 나의 나름의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시돋친 목소리 한바탕 쏘아대는 게 가출한 것 때문에 이제 아내의 가출이죠. 아내의 가출에 대해서 어머니의 반응인 거야. 어머니 어떻게 막 화가 났어. 이 며느리가 하면서 막 화가 났나 봐. 그래서 아내는 그래도 며느리라 차마 시어머니한테 말은 못하고 가출을 했나 봐요. 지금 중략이 돼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막 시어머니한테 혼나니까 얼마나 또 힘들고 속상하겠어. 그래서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면 아이고 약간 이러면서 쓰러졌나 봐요. 그래서 흐물흐물 이런 것도 음성상징어죠. 그래서 어머니 냄새 너무 나요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나죠. 이렇게 막 누워있고 나는 아내를 탓할 수 없어. 와이프를 탓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어도 만족하고 그래서 엄마 냄새를 덮으려고 그래. 그래서 라벤더 향수라는 이 향수를 가지고 엄마 냄새를 지금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뿌려대고 있고요. 아내가 누워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달그락거리며. 그래서 지금 누워있는 이 아내의 모습이랑 어머니가 기세 좋게 덜그럭거리는 모습이랑 요게 지금 둘의 태도 차이가 지금 딱 보이죠? 그래서 아내는 슉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오히려 더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 생활력 강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저녁도 안 먹고 누워있고, 그래서 둘의 태도의 차이가, 갈등을 빚는 이 태도의 차이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갈등이 나와 어머니 사이, 아들과 엄마 사이의 갈등이 이제 형상화가 될 텐데, 니 쳐 또 아프냐? 하면서 마뜩 차는 표정.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어머니의 뭐랄까요? 지금 며느리가 집 나갔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반감을 이제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뚜벅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대뜸 물어보니까, 원래 발걸음을 나타낼 때 뚜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 뭔가 물어보는 장면을, 이런 것들도 이제 음성 상징어가 되겠죠. 물었다. 그런데 생뚱맞게 대답을 안 해. 니 쳐 또 아프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지 않고 엄마한테 고의를 거꾸로 물어보죠. 엄마 왜 그러니까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머니에 대한 그 냄새에 대한 불만을 지금 표출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뚱맞게 물은 거예요. 왜? 애미한테서 냄새 날까 싶어서.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겠지.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도 안 나면 어디 사람 사는 집이 간디? 그것이 다 귀신이 사는 집이. 아까 제가 그 표현상 특징에 정리 안 해드렸는데 방언 사용 있네요. 방언 사용 있는데 아들은 지금 방언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방언을 쓰고 있고 아들이 방언을 안 써서 말투의 차이에서도 둘의 어떤 삶의 모습의 차이, 태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서 냄새나요 라고 하는데, 모르셨어요? 아주 심해요 라면서 지금 엄마한테 엄마 냄새나 라고 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는디, 절대로 아무 냄새가 나는 게 아니요 라고 해서 아들의 이 뭐라고 이렇게 지적질, 아들이 지금 엄마한테 지적질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냄새도 아니요 하면서 어디 한번 맡아봐라 하면서 이제 오히려 막 강하게 태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이게 엄마가 너무 강한 부정을 하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약간 여기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직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머니의 말을 뭐 수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약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냄새 난다니까 하는데, 무슨 냄새가 나!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네? 약간 이러면서, 그 약간 체념에 가깝거든요? 체념에 가깝고, 이 체념은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체념인 건데, 엄마 말이 안 통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엄마의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깨달았고 이해고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요.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이놈아, 에이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겨 라면서, 그럼 봐봐요. 아까 여기서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디 이러다가, 이 냄새는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냄새야 라고 이제 다시 제대로 깨닫게 만드는 말을 해주죠. 자, 그러니까 이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겨 라고 하는 이 말이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을 듣고 내가 명치 끝을 후벼파는 것은 죄책감, 깨달음, 어떤 이런 정서라고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하고 말줄임표하고 끝나면서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만약에 낸다면 약간 요런 부분들 어디 갔죠?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이런 부분들의 약간 함정 요소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에서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다 한 것 같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문제 해설을 안 찍었네요. 바본가?
네. 근데 문제 지문 설명하면서 거의 다 하긴 했거든요. 빨리 볼게요. 자, 서술상 특징 보게 되면은,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선, 나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의 모습,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2번이 적절했고요.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을 했나요? 한번 보고 올까요? 요런 게 다 과거, 여기가 현재죠? 어머니가 젊었을 적, 여기가 과거인데, 안았다, 보았다, 안았다, 행복하였다, 같았다 등등등 다 지금 과거 시제로 진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진술하지 않았고, 긴박한 분위기 이 소설에서 딱히 없습니다. 서술자 전환 안 되고 있고요. 공간적 배경 묘사도 딱히 없었어요. 지금 뭐, 상황상 아마 도시에 있는 나의 아파트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간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고요. 묘사가 만약에 걸려서 출제가 된다면은 그 어머니의 냄새 있죠. 어머니의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적인 묘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감각적 묘사를 통해서 현장감 부각하는 것까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묘사가 걸릴 수 있고 공간은 지금 묘사 안 되고 있어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은 말을 듣지 않았다. 완고한 어머니의 태도 맞죠? 니은 보시게 되면 헌신하는 모습, 아픈데 이렇게 밭에 나가는 모습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보게 되면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좋다고 판단하지 않고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디귿 보시면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너무 싫어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역겹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리을 아내가 지금 가출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막 달그락 거리는 이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미음 보게 되면 이 아픔은 죄책감일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막 심장이 쪼이는 그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자, 28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보기가 되게 좋죠, 여러분들. 감각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요. 그래서 지금 나라고 하는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어머니의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진술 있잖아요. 여기 진술이 지금 다 부정적인 진술인 거예요. 이 할머니가 우리 놓친애가 하면서 지금 자기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문제시하는 이제 태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머니의 냄새에 대해서 어머니 본인은 삶의 어떤 희생하는 삶이었잖아요. 희생하는 삶에 대한 어떤 흔적이다. 이게 자식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나 아니면 아내는 역겨워 라고 이런 상반된 인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인식을 통해서 당연히 갈등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건 사실은 부모 세대에 대해서 그릇된 관념 혹은 이해하지 못한 몰이해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밥이 없으면 엄마 까탈을 부리네 라고 정말 할머니가 정말 이라고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릇된 인식 맞죠?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인생의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건 굉장히 숭고하게 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엄마는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고 숭고한 모습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나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여기는 아니에요. 3번 그래서 이 냄새의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냄새에 역겨워 숨 쉴 수 없어 그래서 문제시하는 자식의 모습 맞고요. 아주 심해요 라는 나의 말과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냄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갈등화되어서 표면화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진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